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그 조국 혁신당에게 참으로 절을 해야 되죠. 그 국민의힘이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래 산수적으로 보면은 18석에 5를 곱하면은 지역구 의석수 90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 14석,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 12석. 그럼 거의 각각 5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한 70석에서 80석.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만일 지역구 후보를 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60석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산술적으로 나와요. 왜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벌였던 지민 비조 때문에 참으로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에 있는 거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아는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 참 민주당을 많이 아껴왔던 사람들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굉장히 한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참 처절한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왔던 것이 있잖아요. 동지애. 그리고 같이 고생했던 당의 동지들을 힘을 모아가고 이러한 게 있었는데, 지금 어찌되었던 그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동지들에게는 좋지 못한 인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만일 지역구 후보를 냈다 60석 이상 받았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에 무언가 이건 아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려고 생각했다가도 조국 대표가 치고 나오는 강하게 참 세빙선이 되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오늘 참 4.19지만은 또 이틀 전에는 박충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장지로 향하는 날이지만은 만일 조국 혁신당이 없었다면은 그 60석이 어디로 갔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성의 어느 지역구는 무효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일반 정치 평론가들은 그 무효표를 뭐로 분석합니까? 어떤 이들은 뭐 정당이 많아 가지고 그 칸의 사이에 여백이 있어 가지고 무효표가 많이 생겼다. 물론 그것도 약간 일리는 있다 할지라도 정말 차마 우리 민주당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찍지를 못하고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그게 무효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수원지검에도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원지검의 1313호 검사실의 앞 창구에서 술파티가 있었다. 또는 검사실 방 안에 영상 녹화실에 술파티가 있었다. 그래서 막 그리 수원지검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서울구치소로 몰려가고 한 30명 정도 몰려다니죠. 얼마나 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민주화 투쟁하다가 고문 당해보고 감옥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피의자를 또는 수감인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 개호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송 일지가 있어요. 출정 일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어느 날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구치소로 들어갔다. 교도소 들어갔다. 어느 교도관이 어떻게 인도했다. 그럼 어떤 교도관은 권총을 차고 실탄을 몇 발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적혀 있는 호송 일지가 있어요. 출정 일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단 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수 아닙니까? 머리수.
군인도 머리 쓰고. 여러분 훈련소 가면 처음 제일 따지는 게 뭡니까? 머리수 아닙니까? 5시 딱 되면은 점호하잖아요. 수감자들. 그러면은 그때 무엇이 나오느냐? 아, 누구는 출정 가서 이 머리수에 빠져있다. 다 나와요. 보도로 보니까 출정 일자는 나왔어요. 호송 그 기록은. 그러면 이제 그걸 따져야 돼. 앉아가지고. 지금 술 파티 열었는 의문이 가는 날짜에 뭐 5시 이후에 술을 먹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구치소에서 그 시간에 5시에 점호 일지를 다 가져오라. 그 체크를 해야 돼.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 때문에 60명 정도 얻은 거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이 14석 비례대표제. 옷 곱하면 70석 정도 돼요. 국민의힘이 18석이에요. 비례대표제. 옷 곱하면 90석 딱 맞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12석이에요. 옷 곱하면 60석이에요. 물론 거기서 한 5석 정도 가가면. 우리 국민들이 절묘하게 이번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1석을 가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다다. 다음 대선 때 갈 수 있다. 대표 연임할 수 있다. 건방진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 끝나고 민생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국민들에게 25만 원 던져준 그 놔둬놓고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수원지원 갈 필요 뭐 있어요? 구치소 갈 필요 뭐 있어요? 출정일지 가져와. 점호일지 가져와. 그럼 다 파악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만약에 검찰이 속이거나 잘못해 이거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국기문란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어디 대한민국의 현 집행기관에서 점호일지가 틀리고 호송일지가 틀리고 출정일지가 틀린다는 말이 됩니까?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을 검사 조사받고 5시 17분에 개호했다. 그리고 5시 30몇 분에 20분 거리 모양이에요. 다시 37분에 또 입감시켰다.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죠. 거기 교도소에 사인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만일 그게 변조가 됐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거 다 좀 자필로 다 하니까 시간도 자필로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가히 할 때가 아니에요. 161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뭐 합당했으니까 다시 160을 곱하기 14석 175석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를 냈다면요. 한 60석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국민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가지고 뭐 박을 데려오든 홍을 데려오든 양을 데려오든 장을 데려오든 협치를 위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지. 물러난 사람들이 대통령 뒤통수나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민주주의, 오늘 4.19지만은 이 민주주의를 어렵게 이루어왔던 선열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독재 정권을 깨부시고 살아간 이걸 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옛날에 제야운동하고요.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 국회의원들 우습게 봐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물론 저는 30대 중반에 뭐 국회의원 한번 출마해보고 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돼보고 NGO 세계 총재 돼본 사람이지만 정말로 구국의 열사들은요. 그 국회의원들 안 봅니다. 왜? 그 로메이커 입법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법가들이 입법가의 태도를 넘어서서 정책 집행기관인 정부의 권한까지도 넘본다 뭐 이거 이제 뭐 상권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애송이 변호사가 또 그러잖아요. 사법부에서 취해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가 선거 때 피의자를 부른다든지 뭐 재판 강제인을 피고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뭐
선거 기간 중에는 좀 재단의 방도 택해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선거의 승리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외교 문제, 국방 문제, 통일 문제 뭐 하나 제대로 발전적인 정책이 나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발 그 철딱서니 없이 국회의원들이요 그 몰려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가 되겠느냐 정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90년생 80년도생들 젊은 또 정치인들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분들이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정말 90년생 맞게 60 항쟁 이후 세대 맞게 자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독재가 무엇이고 정말로 헌법이 잘못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민중의 생활을 모르잖아요. 선배들이 이뤄놨던 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의 소질을 갖고 지금 또 보니까 뭐 대구 경산 같은 아주 여성 전문 정치인이 또 87년생이더라고요. 60 항쟁해에 태어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몰려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25만 원 국민에 던지고 국민이 거짓입니까? 그 13조 원을 그렇게 쓸 거예요. 정책이 있다면 그 13조 원을 석 달 안에 13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수원지검에 만일 술파티 사건이 맞다 하면요. 이거는 박근혜 탄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을 섣불리 우르르 몰려갈 것이 아니고 먼저 출정일지 그리고 그 말을 끄집어내는 장본인이 말한 날짜에 구치소 점호일지 그러면 점호일지 작성자의 자필 서명에 대한 감정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국군을 걸고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떠버리고 있다면 빨리 후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속인 것이 있다면 빨리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국민 발표를 국무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국기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박종철 열사 사건에 딱 친이 하는 것이 감춰질 줄 알았지요. 그것이 3.3으로 번지고 저는 3.3 때 부산 기독교 3.3 집행위원장을 하고 구속된 적도 있었지만은 그게 3.3이 되고 60 항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거 수원지검 사건이요. 지금 민주당이 잘못 끄집어냈으면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엎드려야 되고 정부가 속이는 게 있으면 빨리 대국민 사과하고 이래서 빨리 협조의 정책을 살려가지고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양쪽이 서로 팽팽해 가다가 어느 것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요.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에 더 큰 국가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